안녕하세요.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전혜연입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소리가 멀리 멀리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유성만리는 유학이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학 전공자, 그중에서도 특히 이번에는 유교 경전 한국사상 전공, 서예학 동양미학 전공, 생활예절 다도 전공으로 구성된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2022년, 2023년 학생회장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2022학년도 학생회장이신 엄복란 학생회장님과 2023학년도 김봉주 학생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쪽에 조용한 카리스마로 주역의 녹염군자를 실천하신다는 칭송을 들으신 바 있는 엄복란 학생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가찬이라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개받은 엄복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이 웃음소리가 아주 호탕소탈하신 김봉주, 일명 김봉주라고 하시는 김봉주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봉주 인사드립니다. 오늘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분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시작부터 좀 밝은 분위기로 출발을 했는데요. 사실 지난주 2월 초에 유학대학원에서 4박 5일 대만 학술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친해진 면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점 시청자분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1부에서는 회장님들의 유학대학원 입학 동기, 그리고 인생 2막을 철학과 동양미학 공부에 매진하기로 마음먹으신 나름의 인생 철학,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화 같은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유학대학원 학생회의 활동, 향후 계획, 그리고 학우들의 학교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인상적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들께서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에 입학하시게 된 동기, 두 분 모두 서예학 동양미학을 전공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부하면서 느낀 감동적인 일화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엄 회장님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대한검정의 연수원에서 사서, 삼경을 공부하면서 서예도 함께 배우던 중 배우고영 교수님께 서예 이론에 대해서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강한 호기심이 일게 되어 본격적으로 전공을 하면서 배우고자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예학 동양미학을 전공하면서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서예 이론서가 많다는 것을 듣고 순간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실제 이론 공부를 알아갈수록 붓을 잡고 글을 쓰면서 한 점 한 획의 운필을 하는 동안 이론과 미학에서 공부하는 문질 빈빈의 의미에 대해 조금씩 알아차려 갈 때마다 너무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다. 꼭 필요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 과제에 속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늦가기로 학문과 예술을 예술적인 삶을 계획하신 나름의 인생 철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김 회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생 철학이라면 딱히 뭐 새겨놓은 거는 없지만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너의 첫 구절
학이 시습지 부력 요코라 하였듯이 배우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라는 것이 제 인생 철학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제는 이것이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이자 저희 인생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새칭 장수 시대에 돌입하면서 인생 전반전, 인생 후반전이라는 말들이 많이 유행하는데요. 회장님들께서는 인생 후반전의 삶에 대해 어떤 각오가 있으실지,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유학대학원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리고 학생의 일을 맡기까지 제 경험으로 비춰보아도 사실 학생이라는 게 명예보다는 수고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학생회장의 제안을 수락하시기까지 각오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지금 생활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저는 굳이 인생의 전반, 후반이라는 구분을 짓지는 않습니다. 매 순간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고민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원에 들어와서 바쁜 일상에서 오롯한 나만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해서 운전을 하여 학교에 오는 내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강의실에 앉아 교수님의 열띤 강의를 들으며 그동안 희미하게 궁금했던 이론들이 나의 뇌리와 가슴에 뜨거운 전율이 되어 흥분하게 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흥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나는 일 아닐까요? 학생회장에 추천을 받았을 때는 사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 대학원에 왔는데 그 번거로운 일을 맡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거의 마음에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간곡하게 권하시고 제가 그리 대단해서 나 좋아하는 일만 할까? 이것도 학생으로서 하나의 봉사하는 일일 텐데 하는 생각에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사실 남 앞에 서서 이렇게 나서는 일은 성격상 자신이 없기도 했지만 회장의 소임을 맡게 되면서 여러 동기 선생님들과 선배님들의 응원에 때로는 힘겹기도 했지만 제 인생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여겨집니다. 학생의 활동과 여러 교내 활동을 통하여 또 하나의 인생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등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더 역량이 있었더라면 우리 대학원의 발전과 학생들을 위해 좀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저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들도 드셨으리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유학대학원은 세대가 다양한 60여 분의 학우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그걸 두루 살피시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셨을 거예요. 김 회장님도 인생 후반전에 가고 인생 요즘 생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인생 전반전은 살기 위해 전투적으로 살았다면 인생 후반전은 주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회장을 맡게 된 동기는 논에 나오는 고지학자 위기, 금지학자 위인 말처럼 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위기할 기회가 있다면 실천해보고자 학생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선인들이 배우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수양을 좀 더 강조했다면 오늘날의 배움은 주변이 다른 사람에게 이바지하라는 것을 비교적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배움으로써 내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위기도 중요하지만 배움을 통해 주변인의 삶을 살찌우게 하는 삶의 위인에도 좀 더 힘쓰고자 합니다. 이제 곧 개학입니다. 저희 유학대학원 세계학과 선생님들 모두가 배움에 나이에 관계없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런 선생님들과 더불어 위기, 위인을 실천하며 보람된 캠퍼스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2011년에 유학대학원에 입학했는데요. 만학도로서 공부한다는 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특히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자가 좋아 공부를 하다 보니 사서 상경을 접하여 자연스럽게 그 깊은 사유체계에 매료되어 공부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틈틈이 서예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저의 여정에 딱 맞는 곳이 바로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이었습니다. 마침 코로나19로 인해 강의가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게 되어 컴퓨터에 익숙치 않아 배움의 속도감은 늦었지만 학문에 대한 절실함과 교수님들의 열띤 정성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대면 수업에서는 동양 철학의 정수를 교수님께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묻고 또 묻고 해가면서 지식을 쌓아가는 행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만학도라는 것은 오히려 장점이지 단점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동양 철학과 서예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륜이 많은 장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 속에 유학이 곳곳에 스며 있기 때문에 인생 경험이 곧 유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면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 회장님도 만학도로서 공부하는데 어떤 이점과 단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열정이 없어지고 긴장감이 없어지는데 만학도로서 새로운 것을 배우다 보면 긴장감도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있고 열정도 생겨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옛 시절이 생각나기도 하고 활력도 생겨나게 됩니다. 단점이라면 젊었을 때보다 좀 더디게 갈 수는 있지만 주위를 돌아보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굳이 단점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당초에 학문을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서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서예를 공부하다 보니 동양 미학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예 글씨의 한 획 한 획가 동양 철학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작품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서예가는 그 글씨를 훌륭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들어가는 이제 동양 철학이라든가 동양 미학을 알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겸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훌륭한 서예가가 되기 위해서 동양 철학과 동양 미학에 대해서 같이 겸비한 훌륭한 서예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생회장을 제가 맡게 되었는데 에너지가 넘치는 유학대학원을 만들고자 제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회장님의 에너지가 유학대학원 전체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문질 빈비는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겉모양의 아름다움과 내면의 아름다움이 서로 잘 조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서예를 하면서 늘 서예와 자기 인품이 잘 다듬어진 인품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서예인들의 아마 소망일 겁니다. 그러면 김 회장님께서도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에 입학하시게 된 동기 그리고 공부하면서 느낀 감동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32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인생 2막으로 작년에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하여 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서예를 하고 싶은 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잠깐 배웠던 서예의 매력이 빡빡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늘 마음 한쪽에 동경의 대상이었죠. 퇴직 후에 다시 늦게 서예를 시작하면서
실기뿐만 아니라 그 이론도 겸비하고 싶어서 서예학, 동양, 미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 좋은 선생님들과 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열정을 다시 접하게 되었고 하루하루가 새롭고 보람되고 즐겁고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생들 서예 지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서예 지도를 하면서 보면 한 10명에 한두 명 정도는 이 세계에 아주 깊이 빠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이들의 그 관심이나 선호하는 것들은 뭐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죠. 뭐 다른 곳에 또 흥미가 있으면 사실 서예를 잘하는 학생들은 다른 것을 해도 모두 다 잘해요. 그래서 다른 곳에 흥미가 있어서 그쪽으로 다시 또 몰두하게 되는데 김 회장님처럼 그랬다가 나중에 또 인생 2막에 다시 서예로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서예 동아리에 들어가서 서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가 좋아서 때로는 선생님이 좋아서 또 때로는 글씨 그 자체가 좋아서 뭐 아이를 낳고 사실은 그 서예 동아리에서 결혼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도 어렸을 때 붓을 잡게 했고요. 근데 부모님이 하니까 억지로 한다 생각해서 그런지 자기 것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이들도 이제 글씨는 뭐 먼 추억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훗날 다시 또 붓을 잡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엄 회장님도 글씨를 쓰게 된 계기, 글씨를 쓰면서 느꼈던 것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글씨를 쓰게 된 계기는 그 예전에 좀 많이 몸이 안 좋았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직장 생활 다니다가 그만두고 했는데 제 마음을 이렇게 어딘가에 잡아놓고 싶다, 마음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예를 하게 됐고 이 서예로 인해서 제 마음이 심신단련이 된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서예를 참 잘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흔히 서예를 하면 마음이 더 차분해진다. 또 마음 단련을 위해서 심신 수양을 위해서 서예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또 예술의 한 장르인지라 자기 자신을 막 좀 갈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막 굉장히 그 큰 갈등과 막 시련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어쩌면 이제 인생 2막을 서예와 이론 공부에 매진하려고 하신 분들이 선생님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학창 생활이라는 것이 학문은 물론이지만 동기들과 어울리고 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추억 쌓기의 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엄 회장님 어떤 경험이 특히 생각이 나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네. 나이가 들어도 학생, 계속 이대로 학생의 신분이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학생회를 이끌어가면서 특히나 사적인 것을 내세우기보다는 공적인 일의 뜻을 모아서 해결하려는 동기들과의 배려와 칭찬에 힘을 얻어 서로 간의 끈끈한 학우애를 느꼈습니다. 또한 동기들 간의 단합심을 발휘하기 위해 교정에서의 환담도 나누고 동기 선생님의 농장에 방문해서 아름다운 추억 쌓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오래 마음에 남을 듯합니다. 그 농장에서 하룻밤 주무시기도 하셨겠네요. 예, 아주 그런 시간이 저도 많이 기억이 납니다. 좋은 추억 많이 쌓고 그래서 결국 학창에서 만난 친구들이 평생을 가는데 또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람들은 또 뜻을 함께 이제 살아오는 과정에서 선택한 뜻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 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인생 1막에서는 제 동반자를 만난 것이 훌륭한 선택이었고 인생 2막에서는 유학대학원을 선택한 것이 아주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지향점이 서로 비슷한 분들과 비슷한 고민을 하며 생각을 향유하며 공부할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큰 행운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명 안 되고 나이 차이도 나는 동기들이지만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며 조금씩 발전해가는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동기들끼리 30년까지 같이 가자고 서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의미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인생 일막의 동반자는 사모님을 얘기하시는 거군요. 네. 그 인생 2막의 유학대학원을 그 인생 1막의 동반자를 만난 것과 같이 비견한다는 것이 정말 큰 의미를 두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생활에. 그리고 이제 30년이면 이제 뭐 90살, 100살까지 함께 가신다는 각오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학창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학생회 2022학년도 엄복란 회장님과 2023년도 김봉주 학생회장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2부에 다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조금 처음이라서 좀 긴장은 되었지만 저희들 마음속은 훈훈합니다. 공감으로.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성말리 유학의 길을 묻다. 다음 2부에서는 두 분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자 전혜연이었습니다.